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8% 그리고 코스닥은 3.9% 상승 마감해봤습니다. 간만에 빨간색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봐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전체 종목을 보면은 이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다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하락한 종목들은 뭐냐?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인버스 관련 파생 상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게 시장이 빨간색으로 상승 마감했는지 관련 기사들, 재료들 정리 좀 해보면은 전쟁 휴전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의 한 75%를 점령을 했다. 한 25%만 더 점령을 하게 되면은 푸틴의 목표가 바로 달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쟁을 계속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끝내는 것도 러시아가 끝내는 거지 우크라이나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참 약소국의 비애입니다. 자, 또 그리고 여기 전쟁이 끝날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여주는 게, 소로스가 예전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저장 시설이 7월이 되면은 포화가 될 거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이 천연가스를 저장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저장을 못하면은 이 가스전을 갖다가 막아야 되는데, 러시아 이 생산 시설이 굉장히 낙후가 돼가지고 막았을 경우에 생산 재개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러시아도 계속 전쟁을 오래 끌고 나가기는 힘들잖아요. 봤을 때 전쟁이 이제 휴전되거나 끝나는 게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환호를 하게 된 겁니다. 또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빨갛게 된 거는 그동안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니까. 오늘 우리나라 물가 지수가 발표가 돼서 좀 이따 살펴볼 건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기준금리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 물가를 잡으려고 했었죠. 또 그렇게 되다 보니 경기 침체 우려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이 도미노처럼 연결돼 가지고 전부 다 하나하나 드러나는 사안들이 시장에 다 악재였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제거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제기되니까 그럼 나머지 악재들도 이렇게 소멸이 될 수 있겠나 하면서 시장이 빨갛게 된 겁니다. 자,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소식도 올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전쟁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 요거 정리를 좀 한 거고. 근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물가입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한 5.9% 물가를 예상을 했었는데, 통계청에서 보니까 6%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 이 6%란 게 굉장한 겁니다. 지난 한 25년간 이래 쭉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물가 6%가 간 게 미국발 금융 위기가 있을 때 한번 갔었고요. 그 이전에는 이 IMF 때입니다. IMF 때 갔었어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우리나라가 물가 6%간 적이 없었거든요. 이야, 참 이렇게 되면은 현금을 가지고서 물건을 살 때 구매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또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높은 질의 물가는 무엇을 불러오겠습니까? 현금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그 구매력 보존을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다음 달 14일이 되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6%가 나왔기 때문에, 물가 6% 나왔기 때문에 기준금리 0.5%를 올려서 빅스텝을 하더라도 아무도 이의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7월 14일 날 기준금리가 0.5% 인상이 된다고, 이게 기정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장 우리 은행에 빚 있는 사람들 힘겹게 지금 빚을 갖다가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데, 빚 있는 분들 앞으로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리고 7월 말이 되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물가가 굉장하기 때문에 7월 13일 날 미국 물가가 어떻게 나올지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황상 0.75%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게 기정사실이다라고 보이잖아요. 또 그리고 7월에 되면 우리나라하고 미국 이렇게 기준금리 역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7월 말쯤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튼 이 물가가 높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이 되고 또 그게 여러분들 실제 대출 이자까지 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점점 유동성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리가 과연 이 어디까지 오를까 궁금하죠.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 1970년대 지금 현재와 유사한 상황 경험했었는데 그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1970년대를 봤을 때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급격하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했다 그랬죠.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때는 이 물가가 걱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금리를 또 다시 급격하게 이렇게 내릴 때는 바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가 올렸다 내렸다 뭐 왔다 갔다 많이 했었는데 그럼 지금 기준금리를 물가가 높다고 해서 계속 올릴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요거는 물가이고요. 이겁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걸 봐야 됩니다. 미국에 보면은 실업수당 청구 4주 평균입니다. 지금 미국이 요렇게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여건수가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 높은 수준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이거 코로나가 처음에 대유행을 하던 그 시기에 이 정도였습니다.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게 이 정도였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 손 치면 이게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위기라고 하는 게 정말로 사상 유례 없는 그런 거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야, 그런데 미국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게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 연준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금리를 가져 빠바바바바박 낮춰서 제로금리까지 거의 가까이 그렇게 가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를 보면은 이렇게 아직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말은 물가를 때리잡으려고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실제 되어서 조금씩 이렇게 실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실업수당이 청구하는 건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걸 뻔히 보고서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겠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긴 올리되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시점이 어디냐? 그 시점이 언제냐? 보면은 이 실업수당을 자세히 보면은 기준금리를 이점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겠구나. 그 연준에서 분명히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준금리를 갖다가 0.75 올리다가 0.5 올리다가 0.25% 올리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낮춰가면서 조절할 겁니다. 그러면서 요 실업수당을 갖다가 어느 정도 청구하는 요걸 유심히 살펴볼 겁니다. 그렇다가 갑자기 실업수당이 예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그런 초기처럼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면 제 말 맞을 겁니다. 기준금리를 갖다가 올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또 내려볼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갖다 다시 부양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갖다가 계속 올릴 것이다. 그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빅스텝을 하고 만약에 정말로 전쟁이 휴전이 된다 그러면은 다시 주식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 금리를 갖다가 그 이후에는 이 실업수당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경기가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는 수준도 조금 조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큰 위기는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 시장에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있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생깁니다. 지금 보세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 이 새끼들 돌아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나 많은 종목 매수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시장이 가는 거는 뻔하잖아요. 큰 방향은 아주 정말 큰 거 이야기하면은,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돈이 많이 풀린 시기는 없었다. 지금처럼 돈 가치가 없는 시기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가치가 없단 말은 주식이나 부동산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본다면은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확장재정 내지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을 많이 풀었는데, 또 채권까지 동원해서 뭐 많이 풀었는데, 그게 민간에서 돈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 지금 이동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께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민간에서 돈 만드는 거는 정말로 참 통제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이 과도기가 지나면 결과적으로 다시 돈이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식 시장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형편된다 그러면 이 주식을 계속 모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답이 되겠죠. 그리고 요건 또 여담인데, 요건 다른 건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30년간 우리가 이어져 왔었던 이게 인류 역사상 그 유례없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뭐 물론 그 이전에 그랬습니다만은 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했고 그 이전에 했죠. 그 이전에 해서 중국이 하이에크를 초대했잖아요. 초대해가지고 아이고 이 우리나라 인민들 먹이 살리면 어떻게 하면 되나라고 했을 때 하이에크가 사람들한테 시장 경제를 갖다가 보여줘야 된다. 자유롭게 돈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사유재산을 갖다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나다 보니까 뭐 독일도 통일이 되고 중국도 개방을 해서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난 30년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뭐 냉전이고 그런 거 없었어요. 공산주의고 뭐 사회주의고 민주주의고 뭐 왕이 다스리고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전 세계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경제학에서 배우는 그 리카르도 분업, 국제 분업. 그래서 싸게 만드는데 공장을 지어서 중국 같은데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싸게 생산을 하고 또 소비는 또 반대쪽에서 하고 이렇게 전 세계가 지난 30년 동안 한 가지 목표, 전 세계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역시 인류 역사상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막을 내립니다. 막을 내리고 지금 다시 냉전인데 신냉전이라고 해서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그 일부 이해관계에 의해서 중간에 어느 있는 국가들 또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국가들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유럽연합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좀 예전 냉전처럼 이렇게 좀 나뉘어져서 앞으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그리고 예전에는 무조건 싼 게 좋다, 좋은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안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했을 때 국내에서 만드는 게 좋겠나. 그래서 보호무역이 그러니까 자국에서 자꾸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요게 또 하나고 또 지금 또 하나 또 있는 게 이건 같이 가는 건데 지금 기후변화라고 여러분들 말씀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이게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바닷가에 가면, 이게 바다입니다. 여기 바다고요. 바다하고 바로 붙은 데가 일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이렇게 조금 거리가 떨어져서 한 몇백 미터 떨어져서 국도가 이렇게 달리면 여기 2선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요 뒤에 지나면 이제 이게 3선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선 바닷가 바로 인접한데 집값이 비쌉니다. 땅이 비싸요. 그리고 카페나 뭐 하면은 경치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2선은 그것보다 좀 싸고 3선은 훨씬 더 싸죠. 바다가 안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이 바닷가 인근에 있는 이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오히려 집 가격이 떨어졌다. 어디가 올랐느냐? 바다 인근에 있는 언덕 쪽은 오히려 집 가격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바닷가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건데 저는 뭐 이 바닷가 근처에 살기 때문에 바다를 자주 지난 몇십 년 동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바다에 보면은 바다와 인접한 요 방파제라고 쌓아둡니다. 방파제라고 쌓아두는데 이 방파제가 가마 갈수록 높아져요. 지금 어떤 지역은 보면은 이 방파제가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사람입니다. 잘 보이는 모르겠네요. 여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이 방파제 여기 조금 쌓아놨어요. 뭐 삼각형으로 된 그 돌들 있죠. 좀 쌓아놨는데 그러면 사람이 대충 고개 들면 이 바다가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까지 쌓아가지고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까지 쌓아서
이 사람이 서서는 도저히 이 바다를 보기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뭐냐, 만조 때, 만조가 되면은 찰랑찰랑합니다. 정말 이 바다가 이 수면은 높아지는데, 그때 뭐 태풍이나 이런 바람이 심하게 불면은 이 바닷가 인근에는 침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침수 지역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늘 말씀드렸죠. 바닷가 바로 인근에서 지금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데, 아니면 내 고향집에 있는데 누가 산다 그러면 팔 아프십시오. 팔 아프고 어디 좀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이 바닷가 인근의 어떤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도 좀 많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우리 30년 살아온 거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 사는 거, 남은 인생이야 뭐 벌어나오는 거 대충 까먹고 살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 또 그리고 어린애들, 아니면 청소년들, 아니면 20대들 막 사회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이 친구들이 앞으로 한 적어도 30년, 40년은 새롭게 일을 벌어먹고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우리하고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옛날 그 냉전처럼 이렇게 많이 좀 나눠져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바닷가 인근에 있던 풍광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기후변화 때문에 또 많은 것들도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우리 애들한테, 아니면 뭐 주위의 어린애들에게, 야, 앞으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조언을 한다 손 치면은 노땅 취급받습니다. 오히려 그게 애 인생 베리는 겁니다. 섣부르게 잘 모르면 조언을 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하시고 자기 인생이나 살고, 대충 이런 거니까 야, 네가 알아서 열심히 대충 대비해서 살아라고 이야기해야지, 야, 내가 내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거 전혀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 여러 가지 뭐 주식이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들, 또 그리고 이 돈이 지금 이렇게 뭐 돈 관련,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뭐 대충 이런 걸 봤는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우리는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 애들도 주식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우리 애들은 변화되는 세상에 맞춰 잘 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분석하고 살펴보는 이유도 돈을 좀 더 벌어볼까 해서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주식 사놓고 세워라 내워라 놀고 있으면 뭐 오르겠죠. 근데 우리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오늘 세력들이 어떤 종목 많이 매수했는지 보는 겁니다. 왜 보냐? 샀다니까. 이거 이 아들이 샀는 거, 이게 산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이 산 것들이 좀 더 빨리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력들이 살 때 같이 동참해서 좀 사서 순환매매 해가지고 10원짜리 하나라도 좀 더 벌어물라고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이 오늘 16개 종목 되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 말이야. 아직까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좀 조심해야 되고, 요거는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겁니다. 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오늘 또 나왔죠.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봐야 됩니다. 왜 이걸 봐야 되느냐? 우리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벌어야 된다.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예전에 의약품주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조금씩 볼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증가를 합니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또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하고 있잖아. 근데 때마침 의약품 업종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백신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자꾸 늘어나게 된다면 의약품주가 이 겨울을 향해 가게 되면은 다시 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의약품 관련해서 시황 분석에 한번 정리를 쭉 해드렸다니까. 의약품 업종들도 오늘 세력들이 이런 매수한 종목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간만에 빨간색이 되니까 참 기분이 좋죠. 그리고 또 금리가 계속 오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드렸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기가 참 믿기진 않겠지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이 풀린 시기.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믿기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지난 한 10년,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미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지난 10년이 가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를 갖다가 불행하게 살았다 그러면 참 제대로 못 느낀 게 되겠죠. 또 그리고 지난 30년간 이어졌던 세계 질서가 지금 바뀌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지나고 있다. 그와 더불어서
기후 위기가 지금 와서 우리나라도 뭐 해안 인근의 어떤 지역들 좀 포기하고 버려야 될 때, 탈출을 해야 될 때가 지금 왔붙다.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변하는 상황을 갖다가 아는 상태에서 청소년들 아니면 집에 자녀들에게 조언을 해준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 자녀는 진짜 복받은 부모를 둔 겁니다.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개뿔도 모르면서 공부나 해라, 뭐 해라, 니 이래 살아라, 아빠는 이래 했다, 엄마는 이래 했다, 내가 사교육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너희 친구들 이래 살아라. 이거 어설프게 조언하면 인생 배립니다. 잘 모르면 조언하지 마세요. 스스로 잘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공부 열심히 해서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앞으로 힘들다 이렇게 하고 채워야지. 어설프게 인생에 뭐 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선배고 서성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